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느새 길게 느껴졌던 연휴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실적이 이제 좋아질 아주 크게 개선될 종목들을 추리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아주 그 선명한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 내년에 이제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을 추려놓고 보니까 이게 그 어떻게 카테고라이징이 돼요. 부문별로,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 묶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아, 이런 업종이 내년에 잘 가겠구나 하는 게 상당히 선명하게 보여서 저는 어, 약간 놀라울 정도였고요. 자, 생각을 이제 차분하게 해보면 10월 달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 벌써 나왔죠.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실적을 발표하겠죠. 잠정 실적을. 그리고 그 잠정 실적이 지나가면 11월 15일까지 이제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 보고서 첨부해서 내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아니 감사 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실적들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면서 종목을 추리는 그런 스크리닝을 또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벌써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삼성전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4분기 실적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2023년도 실적으로 가고 있죠. 2023년도 실적 전망, 2023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지점이 공교롭게도 4분기가 한 달 반, 정확히 50%가 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남은 4분기의 실적은 사실 2022년도에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2023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4분기 실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지금 1, 2, 3분기가 다 깨진 종목들이 업종들이 2023년도로 가기 전에 마지막 분기인 4분기에 실적이 전환된다면 만약에 흑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적자폭을 뭐 의미 있는 정도로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 작업을 지난번에 제가 해서 저희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5대 5로 2023년도 실적 전망 기대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4분기 실적 기대를 대략 한 2, 30% 그리고 2023년에 대한 기대가 나머지 7, 80% 정도로 훨씬 월등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기준으로 다른 방식으로 종목을 스크리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약간 더 이제 그 지난번에 조금 타이트하게 찾았다면 이번에는 약간 완화해서 검색을 했더니 어 코스피가 잠깐만요. 제가 코스피가 58종목, 코스닥이 91종목. 그래서 149종목을 일단 찾았고요.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제가 어 이제 드디어 2023년을 앞두고 이제 그 분산 투자를 시작할 이제 그야말로 지금 갖고 있었던 종목을 다 비워놨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이제 담아야죠. 담고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한 후보군을 추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을 제가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스크리닝 할 때까지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리밸런싱을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1년을 끌고 갈 겁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를 이제 왔는데 올해는 시장 분위기가 원체 분위기가 다 까였기 때문에 좀 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조금은 바쁘고 조금은 이제 잦은 어떤 매매를 하면서 올해 1년을 좀 보내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이제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토대로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자잘한 손절들을 만회하고도 남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던 거고 이제 상반기 때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또 3분기 넘어올 때 SL이라든가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찾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내년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언론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전체 종목 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 1,500 종목 정도를 뒤져갖고 찾은 게 150이 안 되니까 10%가 안 되니까 나머지 90%가 실적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투자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긴 할 건데 어쨌든 2023년의 기대치가 반영되기 시작할 4분기에는 무조건 반영이 될 겁니다. 선반영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찾고 이제 좋은 자리를 매수 자리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연휴 동안에 계속 거듭 작업을 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그걸 완성을 했고요. 제가 오늘은 좀 오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따가 저녁 시간대 이 방송 올려놓고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냐면 업종별로 보면은 2022년에 지금 그 흐름이 이제 거의 뭐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아, 그랬었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2023년도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 크게 개선이 되려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3월 달에 완전히 무너지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완전 V자로 반등하잖아요. 주가가 지나치게 빠졌다는 인식이 생기고 실적 개선세가 어떤 믿음이 이제 생기면 주가는 반등합니다. 그리고 크게 반등하죠. 낙폭과대주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이 실적이 진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매수하기만 하면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 최근까지도 주가가 계속 안 좋고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이 2023년도에도 과연 이대로 계속 추락을 해서 저 바닥까지 갈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 영상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절대적으로 이 영상은 그대로 그 뭐 추정하거나 그러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종목별 전체 종목의 올해 그 주가를 업종별로 추려놓은 이제 자료가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업종 3개씩과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냈던 업종 3개씩만 일단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한 15개씩, 5개 정도씩 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3개 정도씩만 추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올해 2022년도에 코스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업종 보험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방어주라고 하는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는 업종이 진짜 좋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엄청 좋았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보험 업종이 지금 2.76% 하락한 상황.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이게 업종 차트거든요. 그래서 보험 업종이 2022년 1월에 시작될 때보다 2.76% 빠진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보험 업종들 시총 상위주 순으로 그 소팅을 해갖고 보여드리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생명, 코리안리, 동양생명,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6%. 지금 이거는 1월의 첫 거래일의 시가 대비 지금 10월 7일 종가가 되겠네요. 그죠?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은 10월 10일이지만 10월 7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6%. 지금 이렇게 봐도 별로 안 빠졌죠. 시초가 대비. 낙폭은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요동을 쳤지만 결국 마이너스 3.76%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었나 보니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삼천리, SGC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한진중공업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좋았던 업종은 코스피 음식료 업종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마이너스 4.84%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봐도 시초가 대비해서 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었나 보니까 CJ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롯데제과, 삼양식품, 대상, SPC 삼립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로 더 좋았던 업종을 보면은 네 번째로 좋았던 업종이 통신업종인데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통신업종이 마이너스 7.44%.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았던 업종이 비금속 광물 업종 마이너스 8.89%였는데 비금속 광물 업종은 뭐 때문에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 혼자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좋은 업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지금 보험 그다음에 전기가스 그다음에 음식료업, 통신업 그리고 2차 전지의 대표 종목 정도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어떨까? 코스닥은요, 아까 보험업종은 마이너스 2몇 퍼센트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올랐어요. 오른 종목이 있어요. 오른 업종이. 코스닥 운송업종이 무려 시초가 대비해서 18.13%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고 이렇게 차트 보시면 운송업종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었나 보니까 선광, 태웅로직스, 위니아에이드, 유성 TNS, SGNG, 3일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업종은 코스닥 금속 업종인데 0.89% 오른 상태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약간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닥 금속 업종은 어떤 종목이 있었나 봤더니 삼강 MNT, 태광, 성광밴드, M2N, 코리아 SE, 동국 SNC, 하이로 코리아, 동국 산업, 포스코 엠텍, 삼목 S폼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업종이 올 한 해 동안 현재 10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의하게 오른 두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랬고요. 세 번째로 좋았던 업종은 코스닥의 운송장비 부품 업종 마이너스 6.25%를 기록을 했고요. 자, 어떤 종목이 있었나 보니까 HLB가 올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리고 모트렉스,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디아크, 이원컴포텍, 이녹스, MS오토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기, 그 다음에 1승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그
다음에 HLB가 있었지만 자동차 부품이 조금 괜찮은 흐름이 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안 좋았던 업종은 과연 어느 정도나 안 좋았을까? 코스피에서요, 올해 가장 안 좋았던 업종 3개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로 안 좋았던 업종인 거죠. 건설 업종이었는데요. 마이너스 31.5%. 업종 차트, 업종을 보니까 마이너스 31.5%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느 종목들 있었나 보니까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한전 KPS,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HJ중공업, DL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건설 업종이 세 번째로 안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았던 업종은 코스피의 의료 정밀 업종이 마이너스 40.89%.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었나 보니까 SD바이오 센서가 있었고 덴티움, KC텍, KC, 한컴 라이프케어, 우진, DI, 미래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45.78%. 지금 뭐 아래쪽에 RSI 엄청 두껍게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종목 있나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삼성 SDS, NC소프트, 강원랜드, 하이브, 삼성 엔지니어링, 넷마블,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의 코스피에서는 그 플랫폼주들하고 이제 뭐 게임주들하고 이런 엔터 대형주들하고 몇몇 업종이 보이는데 이 업종이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세 번째로 역시 안 좋았던 업종이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었는데 코스피 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좋았던 업종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번째로 안 좋았던 업종은 증권 업종이 마이너스 29.55%였고요. 다섯 번째로 안 좋았던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 마이너스 26.69%였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IT들 지금 올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역시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마이너스 48.46 거의 절반 50% 반토막이 나 있는 업종이 세 번째로 안 좋은 업종이었고요. 그 종목들을 보면은 아프리카 TV, 골프존, 안랩, 디어유, 코리아센터,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글과 컴퓨터, KG 이니시스, 로보티즈, 루닛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해가 되죠. 정말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았던 업종은 코스닥의 IT 소프트웨어 아까는 소프트웨어였고 이번에는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업종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 카카오 게임즈, 펄러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넥슨 게임즈, 아프리카 TV, 네오위즈, 골프존, 안랩, 디어유 이런 종목들이 있네요. 대부분 다 게임주 또 글쎄 오락 관련된 종목도 있고 연예 오락 종목들도 좀 보이는데 이 종목 보자마자 그러면 IT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황이면은 가장 안 좋은 업종은 이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겠구나 싶죠. 정말로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마이너스 60.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좋았고요. 당연히 뭐 종목들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펄러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넥슨 게임즈,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웹젠, 위메이드 맥스, 다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장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고요. 올해 게임주들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비스 업종이라고는 했지만 플랫폼, 게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에서는 플랫폼들이 개인들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업종이기도 하고, 코스닥에서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이 그 깨져 있는 이제 상황. 그러면은 코스피의 플랫폼, 코스닥의 게임은 그러면 계속 곤두박질을 칠 것인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 그리고 너무 사실 마이너스 60%씩 빠져 있으면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까? 여기서부터 다시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거의 바닥 부근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업종으로 분류를 해봐도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더 빠졌던 업종을 이제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신성장 업종이 마이너스 46.46%로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가 IT 종합 마이너스 41.29%, IT 종합 업종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렸던 업종들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현금을 들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죠. 너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계속 많이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언젠가 바닥을 잡게 되면 그때 바닥권에서 바닥 부근에서 매수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승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만 원 하던 종목이 60%가 빠져서 지금 4천 원인데 4천 원이 100% 올라도 8천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0%가 올라야 만 원 원래 본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150%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때 겨우 본전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걸 감안해 보면 어, 주가가 하락하고 빠질 때 비중을 줄여놓지 못한 분들과 줄여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차이는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업종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 때문에 빠졌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금리를 올릴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그 불안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2020년 하반기, 2021년 1분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아직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는 그로부터도 1년 뒤인데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실제 금리가 인하되는 지점은 아직도 금리를 지금 아주 큰 폭으로 0.75%씩 0.75%포인트씩 올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다고 봐야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가 됐습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이제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내년에 하반기 뭐 그 무렵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아요? 또는 금리 인상이 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논의가 국내든 뭐 FOMC든 어딘가에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지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 턴 어라운드 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주식 시장도 조금 약간의 더 하락이 가능한 구간인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지금의 이 금리 인상 추이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분기가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분기가 지나면 이제 2분기가 오고 하반기에 대한 예상을 할 때 이제 하반기 언제쯤은 그게 4분기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돼요. 실제로 주가가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에 빠질 때 금리 인상 논의가 2021년에 있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1년 한 3개월, 15개월쯤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대략 뭐 15개월 내지는 뭐 한 1년쯤 전부터 주가가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실제로 금리를 내리는 거는 2024년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상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로부터 1년쯤 전 2023년 하반기, 2023년 2분기 이 무렵부터는 주가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1분기 때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적이 모든 종목이 다 실적이 무너지고 모든 종목이 다 주가가 무너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수는 좀 빠지더라도 포인트가 두 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거고, 두 번째는 2022년에 과하게 빠진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 이 과하게 빠진 종목들, 과하게 빠진 업종들이 여기서 더 무너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슬슬 조금씩 이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 여기서 100% 비중 실어서 사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냥 한 5%만 담아볼까? 만약에 2023년 말쯤에 내가 한 100주쯤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12달 동안에 한 10주씩 담아볼까 하고, 그 시작점으로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쯤에 한 10주 정도 담아보는 그런 자리, 그거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기 시작해서 모아가면 내년에 100주가 돼 있을 때, 그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충분히 할 거고, 뭐 10주씩 12달로 나눈다기보다 어떤 달에는 5주만 사고 어떤 달에는 20주, 30주를 살 수 있도록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실제로 그 수익을 좀 더 키우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업종별로 분석해 드리는 이 영상도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그 두려움에 뭐 매몰되기보다는 이 시장의 불안함이 팽배해 있고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매수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났어라는 믿음으로 뭐 한번 사보자. 진짜 무서우면, 아직도 두려우면 그냥 한 주, 두 주 정도를 사더라도 일단 내 포트에 조금씩 담아 놓는 그런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망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시장의 출렁임 속에 매수 기회가 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남은 연휴 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잘 정리해서 다음 주 그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